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K. 예. 지난 시간에 그 현대, 그 포스트 모던 시대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그 대화가 아니라 현재와 현재의 상호작용이다. 맞습니다. 예. 그때는 좀 알 것 같았는데 조금 아니 많이 헷갈립니다. 예. 저도 헷갈려요. 자, 그럼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 네. 간단히 말해서 과거는 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존재했던 것으로 대화가 가능하냐는 말이죠. 이를테면 대상 없이 혼자 독백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물론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모든 물리적 증거, 흔적, 기억 등이 현재까지 남아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그것들 스스로가 뭐 당시 사건 상황을 사람처럼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화라는 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언어적 수사일 뿐이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이제 엄밀히 말해서 여기서 대화라는 것은 역사가가 자신의 머리 혹은 마음속에 가상인물을 설정해 놓고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진실을 찾아가고 있다는 말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달리 말하면 대화가 아니라 단지 역사가의 해석이라는 것이죠.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다시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좀 뭔가 뭐 진실은 끝까지 알 수 없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네. 자, 그런데 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네. 역사는 진실이라는 그 명제를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면 앞선 이야기를 근거로 역사가들은 역사는 이제 말하자면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진실은 곧 결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를 등식화시켜 보면 과정이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시는 바처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과정이 진실일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나요? 그렇군요. 제가 좀 어렵게 네. 말했나요? 그 우리의 착각은 역사는 곧 진실이라는 명제를 의심 없이 믿고 있었던 거군요. 그럴지도 모르죠. 믿고 있다? 이거 개념적으로 신화랑 뭐가 다른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신화랑 역사의 구분점은 다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막 섞여버린 그런 느낌인데요. 그 역사와 역사화라는 말이 번뜩 떠오르는데요. 과거의 모든 것들이 곧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존재했던 것이기는 하지만 그 과거 모두가 현재 살아있는 의미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 과거의 사건이나 상황을 다시 보는 이유는 그 현재적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말이고, 그렇죠. 그래서 과거를 제대로 되살려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과정의 역사화. 네. 따라서 그 선별적일 수밖에 없다. 다소 어수선한 논리지만 너무 좀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대단한데요? 야, 역사와.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 의심 없이 역사를 진실로 받아들인 이유는 네. 어떤 한 역사가의 해석 또는 주장에만 국한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어떤 여러 사람들의 검증과 합리적 동의의 과정 속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어떤 사건과 상황에 대한 주장이 하나의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논리, 합당한 인식의 과정 속에서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역사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오랜 기간이 때로는 필요한 거죠. 좀 엉뚱한 질문이지만 그럼 뭐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역시 역사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역사화의 과정이죠. 네. 그 이미 역사적으로 확실히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중국의 동북공정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 한마디로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재구성하려는 뭐 역사 전쟁이네요. 그러니까 요즘 역사전쟁이란 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창수. 뭐 이렇게 발전하신 거예요? 그냥 처음 같이 시작했을 때는 신화나 판타지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이 많다고는 했지만
역사에 대해서는 좀 별로 관심 없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거의 뭐 역사학자 수준인데요? 계속 K와 이게 몇 화 진행해 오면서 네네. 더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팍 오는 느낌이 아하, 있었습니다. 팍 왔군요. 네네네. 역사 너무 재밌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현재에 살아서 영향력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매우 현장감 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역사가들에게는 뭐 신뢰가 되는 것 같지만 왠지 그 게임, 그 전략 게임 하는 예.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 과거를 상상하고 미래를 기억하라는 본론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K. 그런데 타이틀에 오타가 하는 건 아닌가요? 뭐가 어떻게 났죠? K가 말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상상하라가 문법상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과거를 상상하고 미래를 기억하라가 맞아요. 물론 의도된 거지만요. 자, 오늘날 매스미디어 시대의 역사 서술은 역사가의 학문적 차원에만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소설, 사진, 영화, 박물관 등 여러 미디어를 통해 역사는 소개되어지고 있지요. 물론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 역사가 서술된다 할지라도 그 바탕은 역사가들에 의해 연구된 성과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대중문화의 성격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일정 부분 혹은 전면적 역사적 사실의 왜곡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것은 앞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역사 서술이냐 역사가의 선택과 입장에 의한 서술이냐의 논쟁만큼이나 대중적 기호, 호응의 상관관계에 따라 역사는 달리 서술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단적으로 대중들이 인식하고 요구하는 해석이 역사에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소설, 영화, 드라마 같은 것들은 언제까지나 픽션이잖아요. 그 역사적인 그 배경만 있을 뿐. 물론 소설, 영화, 드라마 등은 오락적 차원으로 인정하고 역사적 사실, 나아가 진실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아요. 자, 예컨대 미국의 한 문화비평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데 몇 세대를 거쳐 미국인 또 뭐 다른 나라 사람들 역시 헐리우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남북 전쟁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 역사를 인식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을 상기할 때 올리브 스톤의 감독 영화 JFK 자, 그게 영향을 받았다고 했어요. 대중문화는 특정한 사건이나 이미지를 되풀이하며 이렇게 다룸으로써 역사의 한 특정한 부분을 매우 친숙하고 또렷한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반면 다른 부분, 그 밖의 것들은 낯설고 잘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죠. 하나의 포커스를 두니까 말이죠. 장수, 우리도 역사적 사극 혹은 다큐멘터리 영화나 드라마 혹은 한 장의 사진을 통해 앞서 말한 방식으로 각인된 장면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예. 그 보통 사람들, 특히 그 당시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뭐 교과서나 뭐 역사책 또는 역사 강의를 듣고 역사를 뭐 이해하기 있기보다는 역사 관련 수많은 그 영화나 드라마 또 뭐 소설책 같은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사건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변호인, 뭐 1987, 뭐 국가부도의 날도 있고 뭐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프로젝트. 또 사극에서는 영량, 광해, 그다음에 남한산성 같이 뭐 또 찾아보려면 더 나오겠죠. 자, 그럼 우리 사극에서 이제 나온 복식들을 제가 소개해 볼게요. 자, 보세요. 역시 우리 한복은 멋지고 세계적이네요. 멋있죠? 예. 예쁘죠? 예. 그런데 네. 정말 저 사극에 해당되는 시기에 저런 복식이 있었을까요? 이 역사적 고증이 철저히 된 복식처럼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당시에도 한복이 저렇게 예쁘고 멋졌을까요?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말씀에 예.
저 남녀의 머리는 왠지 그 뭐 중국 머리 스타일 같기도 하고 오. 또 당시 저 남자처럼 머리를 올렸을까? 그리고 여자의 머리 스타일은 요즘 머리 스타일처럼 느껴지네요. 예. 그리고 한복의 색도 요즘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화려하고 세련됐는데요. 오, 그 당시 것이 아니라 지금 것이죠. 아마도 역사적 사료에 근거하여 이제 고증을 거쳐 당시의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했다면 어쩌면 촌스럽거나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몰라요. 더욱이 그런 이유로 스토리의 집중감도 떨어질지도 모르고요. 역사물이라고 해서 당연히 그 시대의 느낌과 소품들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뭐 찬찬히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전문가도 아닌 시선으로 봐도 문제가 많이 보이는데요. 저 사진의 이미지는 한복의 옷걸음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복과 전혀 다른 듯 그렇죠. 보이고 예. 다르죠? 네. 네. 특히 조선 시대를 넘어서 삼국 시대인지 뭔지 모르. 네, 뭔지 모르겠지만 조선 시대보다 더 화려하고 현대적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원래 그랬던 진짜 혹은 사실보다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물론 네.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형식으로 인해 내용이 왜곡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한 역사서술이 어떻게 제작되고 강화되며 변형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매스미디어의 정치 경제학, 미의 경제학 모두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한복의 예는 이제 미의 경제학에 해당돼요. 자, 보세요. 예컨대 소설가나 출판업자, 뭐 영화 작가 같은 사람들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선택할 때 각자가 활동하는 시장에 어떤 경제 원칙이 얽매이게 보통 돼요. 이 문화 자본주의라고 할 경쟁 세계에서는 그 나름의 광범위한 다수의 독자층이나 관객이 구매할 만한 작품이 제작돼야 되므로 그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제작자 쪽에서 신경을 꽤 많이 써야지 역사적 진실에 영향을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미쳤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설령 역사적 사건 또는 당시 시대적 분위기, 뭐 복식 등의 정확한 재현이 아닐지라도 오늘날 사람들이 받아들일 법할 만한 입장에서 표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뭐 그러면 이건 뭐 역사가 아니라 뭐 신화와 같은 판타지 아닌가요? 그러네요. 근데 어떻게 해요? 현대인들은 그것이 더 맞고 네.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문제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런 변형된 내용과 형식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뭐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닌가요? 뭐 역사가 끝없이 뭐 왜곡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매스미디어 시대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전달되는 것을 좀 유심히 살펴보아야 돼요. 이를테면 과거 테러에 의해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무너진 사건을 한번 생각해봐요. 네. 그렇죠? 자, 9.11 테러 이후에 이라크 전쟁 발발 사건의 소위 뭐 당위성을 자, 지금부터 누가 이야기했는지 그때 그 이야기를 어디서 말했는지 뭐 이를테면 CNN 뉴스인가 알자지라 뉴스인가 TV 다큐멘터리인가 극영화인가 소위 뭐 이를테면 인터넷 블로그인지 자, 이런 면에서 헤이든 화이트라는 역사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어요. 오늘날에는 영화, 다큐멘터리, 드라마, 만화, 인터넷 등의 기존의 서술 형식을 따르지 않는 미디어를 통해 과거에 대한 지식이 전달될 기회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매스미디어 시대의 역사 서술의 한계를 분명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출시키고 있다. 그러면 그 객관적인 역사 서술, 뭐 진실을 가리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말인가요? 뭐 이를테면 뭐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처럼 말이죠. 그러게요. 헤이든 화이트는 근현대에 일어났던 사건은 이전 시대가 상상했던 어떤 사건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그러한 사건을 기록한 사진이나 비디오에 의한 기억이 너무 흘러 넘쳐서 어떤 기억도
단일한 객관적인 이야기 소재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를 조금이라도 좀 해결하는 방법으로 반서술적 비이야기를 구사하는 방식밖에 없을지 않을까?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건 아닐까라고 의심해 보는 거죠. 자, 역사 소설을 어떻게 보면 포기했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자, 아카이브된 사건의 나열만 있을 뿐 그것을 해석한 것은 온전히 이 사건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황당한데요. 그 역사가가 역사 소설을 포기한다니. 뭐 그래도 한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예. 근현대사에 오면 고대의 중세보다는 분명해 보이지만 오히려 다양한 시각 이미지들과 그만큼의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서 그렇죠. 솔직히 논리적 해석이 아니라 그냥 뭐 주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 극단적이에요. 자, 이제 이 시즌의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도달한 것 같아요. 창수, 이번 편 제목이 과거를 상상하고 미래를 기억하라고 말했잖아요. 네. 자, 창수가 지적했듯이 좀 문장이 이상하고 맞지 않죠.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역사학자 네이미르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이 문학적 수사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진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 앞서 말했듯이 과거는 기억에 의해 재현되는 것이지만 기록과 기억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의 진실만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또한 미래를 기억하라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에 대한 판단, 미래에 대한 설계는 오직 나의 분명한 어떻게 보면 의지에 달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개인적인 체제의 입맛에 순응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지난 과거의 과오를 돌아보며 인류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이상형을 마치 있었던 생생한 기억처럼 다시 설계해 나가자는 말처럼 저는 들려요. 이 세상이 마치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중첩되어 있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그 마치 그 과학에서 양자형을 설명하는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 양자역학의? 그 이야기처럼 말이죠. 극단적 두 상황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 뭐 그런 상황처럼 말이죠. 아이고. 이제야 그 K가 신화 속 역사, 역사 속 신화라는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한 느낌이 드는데요. 말하자면 신화와 역사를 반드시 그 구분해야 되는 그 집착으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개의 세계가 모두 인간 의식 속에서 확실하게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니까요. 분명해요. 예. 네네. 장수. 너무너무 잘 정리해 주셨어요. 역시. 제가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렇게 쫙 깨닫고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시즌 3에서는 뭐 할까요? 이제 3인가요? 일단 마무리할래요. 왠지 궁금한데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시즌 3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타로 점 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 좋아하죠. 일상의 신화? 타로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어떠세요? 좀 재밌어 할까요, 사람들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요. 타로 점을 치는 건 아니고요. 자, 타로 카드의 구조와 타로 카드에 등장하는 인물, 이미지들에 대해 관한 의미와 상징책의 비밀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시즌2가 신화와 역사에 관한 큰 이야기였다면 시즌3는 일상 속에 파고든 신화에 관한 작은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쨌든 타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이참에 제가 타로 카드 읽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정말 기대가 너무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시즌 여기에서 작별 인사 나눌까요? 그럴까요? 네. 자, 그럼 안녕.